경기도 가평 설악에 왔습니다. 부엉이 화랑.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올해 작년에도 제가 한번 뵀었는데 선생님 네. 올해 2023년 달력용 작품을 제작하셨네요. 예,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그 계절에 맞춰서 예. 작품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원래 작가 선생님들께서는 창작 작품이시니까 사실은 계절별로 맞춰서 이미지를 12달로 맞춰서 작품 활동은 사실 하시진 않으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전문적인 달력 그림을 그리시는 화가분들은 안 계시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작품들 중에서 이제 작가하고 이제 상업적인 카렌더 만드는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12점이나 13점을 모아서 보통 카렌더를 만드는데, 그러다 보면은 이제 카렌더의 특징이 계절 감각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선생님께서 아예 그냥 12달 작품을 예. 만드셨네요. 예. 그런 게 잘 없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작년에는 시범적으로 한번 선생님 작품으로 한번 조금 기윈들 나눠주는 용어로 하셨고. 네네. 선생님 아까 네네. 요거 이제 1월달 네네. 작품 설명 좀 조금만 해주시겠어요? 1월 달은 우리가 흔히들 이제 근하 신년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예. 새해 1년 동안 모든 그 건강하고 복을 예. 받고 예. 행복하게 그렇게 이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진 근하 신년의 뜻을 가진 그림입니다. 예. 2월은 2월 달은 이제 이쪽 작품인데 예. 2월 달에는 우리가 이 새 봄을 맞이하니까 예. 보다 더 이제 건강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복을 많이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래 복을 받고 그리고 오래오래 살아라 장생. 예. 설날도 있잖아요. 네, 설날도 있고 그래서 이 부엉이가 그 둥근 달 속에 있는 것은 복을 받으라는 의미고 예. 그리고 부엉이 자체가 복이라든가 지혜라든가 사랑 그리고 재물 이런 의미를 다 갖고 있고 또 청색은 희망을 나타내는 색깔이기도 하죠. 예. 그래서 새 희망을 가지고 1년 동안 우리가 한번 잘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그렸습니다. 예, 다 그림마다 이제 다 그런 큰 뜻이 있네. 네네. 그러면 계속 볼까요? 3월 달은? 3월 달은 모든 그 피조 만물들이 다 태동할 그때이기 때문에 땅 속에서 그렇죠. 솟아 올라와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꽃도 준비하고 풀도 나무도 전부 이제 푸르게 준비를 하는 그 기간이라고 저는 그렇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상을 집어넣어서 이제 부엉이도 2마리, 새 이런 것들 좀 추상적으로 이렇게 평면으로 옆으로 가게 이제 한 것은 땅 지표 밑에 있는 그 꽃들이 씨앗이지만 결국은 땅으로 올라와가지고 피어나잖아요. 그걸 미리 상상해가지고 꽃으로 이렇게 장식을 했고 나무도 그려봤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3월, 4월 그림. 4월 달은 봄이 이제 돌아왔으니까 예. 날씨가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꽃동산에도 놀러가고 이제 뭐 물가에 가는 오리들도 뭐 놀러가서 놀고 이렇게 화기애애한 그런 자연 풍경, 그런 풍광 속에서 하늘에 특히 이제 목단꽃을 형상을 해서 그렸는데 그 목단은 부귀를 뜻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월달, 4월달 지나면서 정말로 많은 결실을 맺어갈 수 있는 가을을 맞이하는 씨를 뿌리는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만물의 시작이 4월. 시작이 4월이다. 그 다음에 의미가 대단하네요. 이제 그런 그 달의 의미를 담아서 이제 그렸는데. 이건 5월이죠? 네, 5월 달에는 뭐 어린이날도 끼었고 뭐 어버이날도 끼었고 여러 가지 행사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정의 행사가. 가정의 달이니까. 스승의 날도. 스승의 달도 있고 그래서 그 가정이 모두가 모여가지고 보다 더 행복하고 보다 더 활기차고 그리고 이 물고기 같은 그림 같은 것도 이거는 입신 출세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세상에 본이 되고
또 세상에 보탬이 되고 세상에 기둥이 될 수 있는 그런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야, 이거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카렌다 작품, 이거는 이제 작품으로 소장하기는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제 카렌다를 사게 되잖아요. 네. 카렌다 하나씩은 가정에 꼭 가지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그런 생각을 네. 했습니다. 이건 6월달. 네, 사실 이 카렌다가 카렌다이기 전에 저는 우리가 흔히 이 원화는 한 점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사기가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일본에 저희 팬들이 많은데 일본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카렌다를 다 1년 동안 모아가지고 지나간 다음에 그 그렇죠. 그림만 오려가지고 액자를 그렇죠. 만들어서 이렇게 가정에다 걸어가지고 그렇죠. 또 다시 또 감상을 바꿔 걸어가면서 감상을 결국은 카렌다 하나 값은 별거 아니지만 이게 하나라고 그렇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 엄청난 그러면 가치를 갖고 있다고 그러면 생각해요. 그렇죠. 이건 6월달. 6월달이 되면 모든 이 꽃들은 서서히 이제 시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꽃을 이긴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녹음방조 승화시라고 하는 말처럼 그 녹음이 점점 우거져 가니까 꽃은 점점 사라져 간다. 그런 의미로 하늘에다가 꽃을 다 그려 놓습니다. 그런 의미고 이제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되면 가족들이 화목하게 6월달을 그 더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더 건강하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았습니다. 여기 이제 7월입니다. 7월달은 조금 이제 더위가 무르익었다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그 더위 속에서도 참 저렇게 어린 아이를 태어나서 어린 아이를 데리고 놀러 나와가지고 이 물에 있는 오리들하고도 서로 대화를 나누고 만물하고도 대화를 나누고 이런 학습 기간 그런 기간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긴 8월이 이제 8월은 이제 점점 이제 결실의 계절이 되어가니까 그렇죠. 우리가 해바라기는 돈을 불러온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부엉이 자체도 이제 돈이나 재물이나 이런 것을 의미하지만 가족이 그렇게 한 해 동안 그래도 반년이 지나가니까 이제 보다 더 이제 겨울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우리는 하자. 수확을 거두기 위한. 수확을 거두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부터 하자. 그리고 우리가 더 이 겨울을 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양 보충도 많이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된다. 삼복더위도 있네요. 삼복더위도 있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색을 맞춰봤습니다. 9월로 갑니다, 선생님. 이 작품 설명을 듣다 보니까 의미가 아주 더더욱 그냥 감동적인데요. 9월달이 되면은 모든 오곡백과가 이제 무르익어가고 점점 이제 들판이나 뭐 어디든 이제 노란색으로 물들어가는 그런 계절이 되지 않습니까? 국화꽃도 피어나기 시작하고 황금 물결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감나무에도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그리고 호수아비도 이제 새를 쫓느라고 좀 바쁜데 실제 호수아비 입을 조금 무섭게 제가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요즘의 새들은 호수아비를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거북이하고 이제 물고기를 거북이가 있네. 물고기를 이제 나무에다가 이렇게 그려놨는데 저것은 이제 거북이는 사실 우리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그 나쁜 기운, 물론 주술적인 의미겠습니다만은 그런 나쁜 기운을 다 잡아먹고 오직 좋은 기운만 가정에다 보내주라. 거북이가요? 거북이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가을에 나쁜 기운은 다 물러가고 정말로 알찬 알곡만 걷어들일 수 있도록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그런 의미를 담아봤습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작품에 대해서 이 작업을 하실 적에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한 점 한 점 그리신 거잖아요. 물론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이 그림의 가치가 굉장히 아주 그림의 가치를 더더욱 이렇게 느낄 수 있어서 좋네요. 근데 선생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부엉이를 그림의 그 소재를 삼으시나요? 저는 이제 부엉이 소재를 잡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브라질에서 한 25년 살았는데 그때 브라질에 있을 때 브라질 국회의사당에 초대를 받아 전시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법무부 장관이 제 부엉이 그림 한 점을 자기 집에서 하다 걸면서 저를 그 집으로 초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집에 방문을 했는데 그 집에 이 응접실에 들어가니까 응접실 전체 벽이랑 뭐 진열장 전부 이 부엉이 그림에서부터 액세서리, 조각품 이런 것으로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장관님께서는 어떻게 왜 부엉이를 이렇게 많이 수집을 했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부엉이는 출세를 시켜준다. 그리고 복을 준다. 이러시면서 자기는 부엉이 덕분에 법무부 장관도 됐고 브라질 상원위원장을 3번을 지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딸 또 하나 있는데 딸이 상원의원이래요. 그 딸한테도 걸게 부엉이를 하나 더 그려줘라. 그래서 제가 더 그려서 준 적이 있는데 그 뒤로부터 자꾸 이 부엉이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수호신이 나왔던 부적처럼 하는 그냥 그 부엉이를 그렇게 좋아하시는구나.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어요. 그때부터 그럼 선생님께서 부엉이 작가가 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40년 넘었지만 그래서 부엉이가 정말로 출세를 시켜주고 정말로 돈을 벌어주고 재물을 갖고 오는 거 아는. 그 선생님께도 그런 행운이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부엉이를 그리면서. 저는 사실 이 부엉이를 그리면서 저는 정말로 상상도 못할 돈도 만져봤고 물론 이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는 이제 헌금을 많이 해서 다 했지만 그런 그 경우도 있고 또 제가 이제 그 브라질에서 이제 대학교 교수를 조금 하면서 이 부엉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면서 이 정말 출세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일본에 있는 그 큰 미술 시장을 운영하는 그 회사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일본에 갔는데 일본에 가니까 공항에서부터 부엉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액세서리에서부터 뭐 그 일본말로 오비아게라 그러는데 선물용품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을 처음 진출을 해가지고 아주 진짜 성과가 좋았어요. 30점 작품 갖고 가지고 이틀 만에 매진이 되는 그런 좀 기염을 토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일본 전국에서 초청이 와가지고 일본 전국을 저는 몇 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래서 돌면서 일본의 뭐 연사마 팬들처럼 저도 김사마 팬클럽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일본에서 부엉이를 그리기 무섭게 팔려 나가니까 엄청나게 진짜 부도 누려받고 참 모든 것이 다 환경이 완전히 100% 달라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지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 일본만큼 그렇게 부엉이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9년 전에 서울의 공평미술관에 초대받아 전시할 때 브라질 부엉이가 서울까지 해가지고 제가 테마를 가지고 전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7군데 그 언론사에서 와가지고 취재를 할 때에 제가 똑같이 부엉이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게 신문에 다 났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부터 이 한국의 부엉이 붐이 일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 뭐 어느 사찰에 방문을 했는데 그 사찰에서도 기념품을 부엉이를 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그때 참 놀랬고 기뻐서 또 한 점 사갖고. 지금 부엉이를 주 테마로 그리시는 작가 선생님은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 제일 탑이시고. 글쎄, 그건 뭐 제가 이제 한국 사회를 잘 모르니까 저는 뭐 한국에 온 지 이제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일본에서 주로 활동을. 외국에서 주로 이제 40몇 년 동안 활동을 왔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뭐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부엉이 작가면 제가 나오거든요. 근데 몇 명의 부엉이 작가가 있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 작가마다의 특징이 있으니까 똑같은 부엉이 테마라도 다 다르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부엉이의 특징, 저와 똑같은 부엉이는 아마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보기도 이렇게 이제 조각이나 뭐 이제 공예품들은 부엉이가 좀 있는데 부엉이를 이렇게 그 전적으로 이렇게 주 테마로 삼아서 작업을 하시는 분은 아마 선생님이 유일하지 않을까. 유일한다기보다도 제일 먼저 앞서서 부엉이요. 하여튼 그래서 부엉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제가 카렌더도 만들고 또 지금 뭐 손거울. 여기 상호 자체도 갤러리도 부엉이 화랑이죠? 네, 부엉이 화랑입니다. 선생님 잠깐만요. 다 왔는데 여기 지금 10월 달이네요? 네. 10월 달에는 이제 뭐 모든 결실이 다 맺어가지고 다
알곡을 다 걷어들이고 그렇죠. 이제 나머지 잎새가 남았죠. 예. 이 나머지 잎새가 참 이렇게 나무 가지에도 남고 국화꽃도 진짜 대봉도 없이 꽃들만 이렇게 잘 이것은 풍성한 풍성한 그런 애들을 나타낸 거죠. 그리고 가족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그렇죠. 이제 따뜻하게 행복하고 따뜻하고 맞이하자. 그런 이제 11월 달입니다. 11월 달에는 만사태평이잖아요. 이제는 모든 알곡도 다 걷어들이고 창고에 곳간에는 이제 곡식이 가득가득.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서로가 웃는 모습으로 자 우리 사랑합시다. 그리고 손잡고 놉시다. 여기 그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랬어요. 12월. 이제 12월은 이제 겨울인데 폭설이 지금 쏟아져서 굉장히 세상은 다 춥다고 이제 하지만. 참 우리는 따뜻해요. 왜 따뜻하냐? 우리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사랑을 하면 따뜻해요. 그렇죠. 그래서 추운 겨울도 이렇게 녹아내리듯이 눈이 녹아내리듯이 사랑을 하게 되면 따뜻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우리가 빨간색을 사과를 그리잖아요. 그렇죠. 빨간색은 따뜻하다는 느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하는 부엉이를 그렸습니다. 그래서 부엉이화가 김규태 화백님. 그 이제 벽걸이 카렌다도 종이도 아주 고급지고. 여기 위에 이제 요 위에 이제 이렇게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끼게 돼 있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휘어지는 것도 방지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 그림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아까 설명하신 대로 함께 또 써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음력, 양력을 한국은 겸해서 쓰는데 그렇죠. 어떤 카렌다를 보면 음력이 군데군데 있어가지고 때에 따라서는 하나, 둘, 셋을 씌워봐야 그렇죠. 불편함이 있는 것 같아요. 잘하셨네요. 전체를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벽걸이도 있고 이제 탁상용도 이제 지금 제작 중이고요. 탁상용도 이제 앞으로. 여기는 경기도 가평 설악면이죠. 설악면 미사리로. 미사리. 발부입니다. 미사리 하면 서울 미사리가 있는데 여기 가평 설악에도 미사리가 있습니다. 뭐 엄청 청정 지역에다가 자연 경관이 뭐 기가 막히죠. 꽃도 아주 한국이 이만한 곳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기도 아주 맑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갤러리 작품 구경도 하시고 뭐 차도 드시고. 이 뒷산에는 또 산책로를 또 군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아주 좋습니다. 등산하기도 좋고. 보면 버스로 뭐 이렇게 등산객들이 모여오기도 하고 그런 곳입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